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소개를 한 것처럼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통과할 때 입력과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 그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아니고 입력과 시스템의 곱으로 출력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입력을 우리가 이렇게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xt를 새롭게 표현을 하도록 하게 되면은 요 식이 되는데, 우리가 인테그랄을 또 다시 풀어서 쓰면은 리미트 시그마가 바로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풀어서 쓰기로 합시다. 그래서 리미트 여기 d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제로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변과 높이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것이 높이고 어떤 막대 그래프로서 밑변과 높이를 이게 밑변과 이 높이를 곱해서 그것을 누적해서 더하면은 면적이 나오는데, 이 밑변을 제로로 이렇게 접근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컨티뉴어스한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부드러운 연속적인 형태의 그래프 밑의 그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이렇게 새롭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을 새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t라는 신호를 자세히 보면은 t에 관한 함수는 이 중에서 이 t에 관한 함수는 바로 이 t가 여기에 하나 딱 달라붙어 있죠. 따라서 엑스포넨셜 신호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선형 조합으로 엑스포넨셜 신호의 선형 조합꼴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선형 시스템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 엑스포넨셜 신호가 이런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신호가 입력이 임펄스 리스판스 ht의 입력을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신호의 입력으로 이렇게 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컨볼루션을 시켜보면은 결국은 컨볼루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것과 같이 라지 h j 오메가만큼의 여기서 라지 h j 오메가라는 것은 다시 이제 풀어서 쓰면은 요 밑에 써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 그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형태죠. 여기 이제 컴플렉스 엑스포넨셜은 자기 자신 그대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앞에 진폭이 라지 h만큼이 조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출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은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선형 조합, 여기에 이제 어떤
나머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t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컨스탄트인 이러한 것들이 곱해지고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이러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대신에 즉 요 자리 요거 대신에 출력은 요거 대신에 요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선형이기 때문에 더하기라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제 곱하기 한 것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곱해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상수, 앞에 상수로 t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래서 상수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더해지는 형태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리미트 뭐 이런 것 상수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쉽게 yt라는 것이 요 지금 방금 요 부분만 즉 요거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렇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출력이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우리가 출력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인테그랄로 다시 바꿀 수 있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높이, 그다음에 이것이 밑변인 어떤 막대 그래프를 면적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누적해서 다 더하게 되면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리미트 밑면적을 제로로 적금시키게 되면 어떤 컨티뉴스한 어떤 것에 이제 면적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간격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면적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런 것들을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k 오메가 제로 위치에서 k 오메가 제로 위치에서의 간격이 오메가 제로인 그런 막대 그래프의 면적을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그래프의 밑면적이 될 테고 리미트 이 오메가 제로를 제로로 보려면 결국은 적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대신에 d 오메가 또 다시 이제 k 오메가 제로 대신에 오메가로 다 바꾸고 리미트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로 바꿔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HJK 오메가 제로를 이쪽 그러니까 HJ 오메가를 이쪽으로 같이 X하고 같이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게 되면 결국 XJ 오메가 곱하기 HJ 오메가가 YJ 오메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합성 공식이기 때문에 YJ 오메가는 나머지는 이제 합성 공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라지 YJ 오메가는 입력과 전체 출력은 입력과 시스템의 곱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통과를 시킬 때
입력과 시스템의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입력 xt,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프리 도메인에서는 이것을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유용한데 왜 그러냐면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복잡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존에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달아본 2장에서 달아본 것처럼 컨볼루션이 좀 까다롭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각각 스몰 xt를 large x j 오메가로 또 impulse response 스몰 ht를 large h j 오메가로 그 다음에 출력을 역시 large y j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출력이 입력과 시스템의 곱으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 디자인하기도 편하고 해석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그쪽 도메인 어떤 변환을 해서 그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해석이 용이하다라고 하면 그쪽 변환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굳이 어려운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그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즉 프리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 영역에서는 복잡하게 표현되는 입출력 관계를 프리 도메인에서는 곱하기로서 상당히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한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입력과 시스템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입력이 H1이라는 시스템과 H2라는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 도메인에서는 이 곱하기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곱하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죠. 따라서 그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또 하나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시스템이 딜레이를 일으키는 즉 T0의 딜레이를 일으키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라고 할 때 T0만큼 메모리를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딜레이를 이제 임펄스가 들어가면 T0만큼 있다가 임펄스를 내보내는 입력을 내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니까 딜레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립플롭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T0만큼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딜레이가 되는 시프트가 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의 풀이 변환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데 large HJ 오메가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고 풀이 영역에서는 딜레이 시스템을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임펄스 t-t0 이렇게 넣고 exponential -j 오메가 t 하면은 여기서 임펄스가 결국은 t0일 때만 값을 갖기 때문에 t0를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고 상수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임펄스를 적분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였던 어떤 시스템의 풀이 트랜스퍼 펑션이 이제 결국은 구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 펑션에다가 입력을 곱해주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딜레이 시스템을 컨볼루션을 입력과하게 되면은 그것이 풀이 영역에서는 이러한 것이 곱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하였던 어떤 미분하는 경우에 시스템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미분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J오메가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하였던 바와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XT를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에다가 이제 상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2파이 분지 1 하고 인테그랄 라지 x j 오메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이렇게 t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서 이렇게 되고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간의 함수는 이것만 있죠.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j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이쪽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j 오메가 곱하기 xj 오메가가 바로 xt에 미분한 거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미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분기라는 우리가 dt 시간 영역에서 dtt 이렇게 입력 미분기를 통과를 한다는 것은 풀이 영역에서는 J오메가를 곱해주는 어떤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미분도 역시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 절차를 거치는 표현하기 좀 까다로운 또는 미분 방정식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우리가 여겨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냥 J오메가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문제를 어려운 문제, 즉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이 변환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풀이 도메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풀이 변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아주 또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이것은 어떤 컷오프 프리퀀시 오메가 여기 지금 C로 되어 있는데, 컷오프 프리퀀시 안쪽에서는 신호를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이외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모든 주파수 신호를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결국은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의 모양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제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C서부터 플러스 오메가 C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입력 신호가 있으면은 입력 신호에 이 마이너스 오메가 C서부터 플러스 오메가 C까지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겠다. 즉 0과 곱해진다. 곱하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주파수 영역에서는 다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0과 곱해지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은 다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쪽은 다 없애버리고 이 로우 패스, 즉 패스밴드 신호만 2를 곱해주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즉 곱하기죠. 결국은 시스템, 이 로우 패스 필터 어떤 시스템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우 패스 필터, 이게 지금 사실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인데, 이것의 시간 영역에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어떤 형태를 가질까를 한번 따져보면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프리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막대 요 그래프에 인버스 프리 변환을 하게 되면 싱크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싱크 함수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결국은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는 이러한 싱크 신호가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 싱크 신호인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임펄스 리스판스 모양이 지금 0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이렇게 존재를 하죠. 즉 어떤 임펄스가 딱 인가가 됐을 때, 제로에서 임펄스가 인가가 됐을 때 제로보다 0보다 큰 경우에서만 리스판스가 나와야지 코절한, 즉 그럴듯한 또는 입력과 출력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은, 입력이 먼저고 출력이 나중에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보세요. 입력이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출력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출력들이 존재를 하죠. 따라서 이런 출력이 미리 나올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입력이 인가가 되기도 전에 임펄스 리스판스가 미리 이렇게, 이건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임펄스 리스판스가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실제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일단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은 구현할 수 있는 중에서도 이 로우 패스 필터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유사한 모양의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재미있게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신호의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킨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얘기로는 이러한 싱크 함수를 컨볼루션 시킨다. 시간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싱크 함수와 컨볼루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떤 입력 신호하고 이러한 싱크 함수와 컨볼루션을 시켜주면 로우 패스 필터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과정은 이러한 J오메가 모양과 입력의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 신호의 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 영역에서는 이런 싱크 함수하고의 컨볼루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샘플링 과정에서도 다시 잠깐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입력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신호다.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신호다 할 때
이건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좀 continuous discrete 신호를 우리가 continuous 신호의 한 종류로서 이걸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continuous impulse로도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discrete 신호라는 것은 편의상 순서를 정해서 샘플링된 신호들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continuous 도메인에서 임펄스 신호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는 즉 real 도메인, T 도메인, N 도메인이 아니고 T 도메인에서 신호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디스크리트 신호라는 것은 컨티뉴어스 신호의 한 일종이다. 디스크리트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의 임펄스 신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가 된 신호다. 즉 그거 역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표현된 컨티뉴어스 신호의 한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디스크리트 신호를 우리가 보통 이러한 싱크 함수하고 컨볼루션을 시키게 되면 컨티뉴어스 신호가 나옵니다. 즉 어떤 디스크리트 신호를 우리가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컨티뉴어스 아날로그 신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다시 바꿔 얘기를 하자면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DA 컨버팅 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디스크리트한 이러한 형태의 신호를 일단은 임펄스 형태, 임펄스들이 나열된 형태로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 일단 생각을 하고 그것을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임펄스 신호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것들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어떤 신호들로 T 도메인에서 다시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7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디스크리트로 만드는 과정은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들을 샘플해내서 디스크리트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디스크리트한 신호로부터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다시 컨티뉴어스한 신호들로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일단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7장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RC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 회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분방 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캐퍼시터에 흐르는 뭐 전류 전압 관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력이 이제 V인이고 출력을 이 캐퍼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출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입력과 출력 이렇게. 그 다음에 이 RC 이 회로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이 캐퍼시티에 흐르는 전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죠. 따라서 이 캐퍼시터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Vin 빼기 Vout이 여기 이제 이 저항에 걸릴 텐데 전압이 걸릴 텐데 그것을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전류가 되죠. 그 전류는 직렬이기 때문에 이 캐퍼시터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 캐퍼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이 캐퍼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캐퍼시턴스 값을 곱해주면은 그 전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마치 이렇게 어떤 수조에 이렇게 수조가 있다라고 치면 수조에
높이를 마치 VC라고 하죠. 이 높이 값을 VC라고 생각을 하고, VC 우리가 물이 흐른다 또는 전하가 흐른다. 흐름의 양이 전류고 전하 자체가 이제 물이라고 봤을 때 그 전하가 이 캐퍼시터 C 면적을 가지는 밑면적을 가지는 캐퍼시턴스, 즉 얼마만한 용량을 가지는 어떤 이러한 그릇이 있다라고 칠 때 그것을 1초 동안에 이 물의 흐름이 들어오는 양,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증가를 했다. 예? IT 시간당 이제 이런 흐름이 있죠. 어떤 전류의 흐름, 시간당 흐르는 전류, 1초 동안에 들어오는 초당 전하량 또는 물의 흐름, 이것이 초당 이만큼 들어와서 이 수조의 높이를 이만큼 올렸다. 그 높이가 변한 만큼의 DT, dV 아웃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것의 밑면적, 만약 이 캐퍼시턴스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증가량이 작아질 테고, 상대적으로 작아질 테고, C 값이 작으면은 이 수위가 금방 차오르겠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이렇게 DT, dV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분값이 이제 결국은 요 높이의 변화량이라고 보고요. 미분값을 높이가 되고 밑변의 넓이는 즉 이 캐퍼시터 이즉 용량이 이것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즉 용기의 용량이 크다, 작다. 클 때 들어오는 이 IT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즉 요 DT, dV out 곱하기 C가 IT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전하량.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RC DT dV out 플러스 V out T가 V in 하고 똑같죠? 정리를 한 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미분방정식이 되는데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이러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 안에 시스템이 녹아 있죠. 어딘가 이 식의 관계로부터 어딘가 이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가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 녹아 있습니다. 이 관계식에 분명히 이 안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섞여 들어간 HT, 즉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 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입출력 관계식을 한번 풀이 변환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미분하는 것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J오메가를 곱해준다 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양변을 그대로 풀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C 그 다음에 이 미분한 것은 우리가 J오메가를 풀이 영역에서는 곱해주는 것이니까 J오메가를 이렇게 곱해진 꼴이 나오고 다시 V out J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 RC 뭐 이런 것은 그대로 RC고 곱해지가 그 다음에 더하기도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에 Vout이 이제 Vout J오메가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된 것이고 시간 영역에서 Vin은 이제 주파수 영역 Vin J오메가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 Vout으로 이렇게 배분 법칙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결국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HJ오메가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풀이 변한 HJ오메가는 입력 분지 출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출력은 입력 곱하기 이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을 곱해주는 관계니까 트랜스퍼 펑션은 다시
입력분지 출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위의 식으로부터 참조를 하게 되면은 RC J 오메가 플러스 1분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개 크로스를 곱해주면 같아야 되는 그런 관계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의 RC 시스템의 어떤 트랜스퍼 펑션 또는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 변환을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 변환된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 풀이 변환 공식 중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AT UT 이것을 풀이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풀었더니 이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J 오메가 플러스 A분지 1이더라 라는 사실을 이그젬플 4.1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지금 H, 라지 HJ 오메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즉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은 앞에 이제 곱하기 RC분지 1은 그대로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져보면 되겠죠. A가 지금 RC분지 1인 형태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지 1t UT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RC 회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그 미분방 정식을 세울 수 있는 어떤 회로를 단순히 입출력 관계식으로만 이렇게 예전처럼 미분방 정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주파수 영역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입출력 관계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임펄스 리스폰스 이 시스템을 알아냈으니까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은 계산할 수 있겠죠. 입력만 주어지면은 X 즉 입력 XT 또는 Vin이 주어지면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도 알고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도 알고 하니까 출력을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로 통해서 입력을 우리 적절한 시간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출력을 각 도메인에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시간 영역으로 변환하면 되겠죠. 다음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바와 같이 어떤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의 풀이 영역에서 풀이 영역 또는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는 물론 컨볼루션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 2장에서 배운 바가 있죠. 따라서 지금 시간에는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그러한 즉 출력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임펄스 리스폰스 2의 마이너스 AT UT는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1 이렇게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exponential 마이너스 bt ut라고 할 때는 이거 역시 j 오메가 플러스 b 분지 1 이렇게 되겠죠. 출력은 입력과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부분 분수로 다시 분해를 합니다. 즉 우리가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라지 a 플러스 j 오메가 플러스 b 분지 라지 b 라지 a, 라지 b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뭐 일단 차후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부분 분수로 쪼개놓고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분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즉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 a 곱하기 j 오메가 플러스 b 곱하기 j 오메가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요 위에 요것이 1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쪽 분자 부분이 결국은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테고 그로부터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요 실수부는 1, 허수부는 0가 돼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수부는 우리가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것이 0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수부는 라지 A, A 곱하기 B 더하기 라지 B 곱하기 A 이것이 1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라지 A와 라지 B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라지 A는 B-A 분지 1 라지 B는 B-A 분지 1 두 개가 이제 부호가 다른 그러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각 A하고 B에다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 J 오메가의 인버스 프리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YT를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런 관계 지금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에다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구했던 이 관계 즉 이것을 프리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인버스 프리 변환을 계산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복소 도메인에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고 하니까 비교법으로 상당히 쉽게 그냥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숙지를 하고 이거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숙지를 하고 비교법으로 해서 여기 이제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어떤 1꼴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의 풀이 변환이구나 라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버스 프리 변환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를 따져보면은 b-a 분지 1을 바깥으로 뽑아내고 이렇게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1 마이너스 j 오메가 플러스 b 분지 1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시간 영역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상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각각 이러한 인버스 프리 변환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하면 B-A 분지 1 이건 말이 안 되죠. 0분지 이래서 무한대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요 T2의 마이너스 AT, UT 이것을 풀이 변환하면은 J 오마가 플러스 A의 제곱분지 1 이런 형태를 이런 관계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풀이 변환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버스 풀이 변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을 컨볼루션을 통해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배웠었고, 주파수 변환, 즉 푸리 트랜스폼을 배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각각을 푸리 변환, 즉 입력을 푸리 변환하고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푸리 변환하고 또 출력을 푸리 변환한 그 푸리 도메인에서 입출력 관계식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는 출력이 입력과 시스템의 곱하기로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앞으로는 쉽게 입력과 시스템의 곱으로 나타내는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시스템, 예를 들어서 입력, 출력 시스템이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미분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J오메가를 곱해주는 그러한 꼴이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미분방정식도 쉽게 주파수 영역에서는 J오메가를 곱해준 상황에서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쉬운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도 구할 수 있고 또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로부터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를 통해서 출력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푸리 변환이 어떻게 유용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 대신에 곱하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미분방 정식을 단순히 상당히 쉽게 미분 대신에 J오메가를 곱해줌으로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정반대, 즉 듀얼러티 관계, 이것은 타임하고 주파수를 뒤집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푸리 변환하고 인버스 푸리 변환을 잘 그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t 대신에 오메가로 바꾸고 오메가 대신에 t로 바꾼 그런 관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시간 영역에서 이번에는 곱하기를 한번 푸리 영역으로 보면은 푸리 영역에서는 또 다시 컨볼루션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듀얼러티 관계예요. 듀얼러티라는 것은 타임하고 t하고 오메가, 즉 타임하고 주파수 영역을 뒤집은 상황이 됐을 때 그 관계 역시 거의 비슷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즉 한쪽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한쪽이라는 것은 타임이건 주파수건 구분하지 않고 한쪽에서 곱하기가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컨볼루션이다. 예? 즉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면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기였죠. 반대로 푸리 영역에서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에서는 다시 곱하기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모듈레이션 프로퍼티 또는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할 텐데, 이것이 방송에서 좀 AM 방송 또는 FM 방송 이런 데서 이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또는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 영역에서 곱하기를 해서 신호를 전송을 하고,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컨볼루션,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우리가 방송에 응용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